때마침 오늘 경쟁균형세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을 오늘 발표를 KBO가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 뭐 우리는 흔히 이제 샐러리 캡 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한액이 지금 향후 3년 동안 매년 5%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37억 1,165만 원이에요. 예, 그대로인데 작년에 발표된 거 그대로 137억 원인데 이제는 이제 26년도부터는 5%씩 올라서요. 약 143억 그리고 27년도에는 151억 그다음에 28년도에는 158억 가량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상한액. 일단 상한액 설정 자체가 이제 5%씩 올라가는 건 일단 구단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경쟁균형세 제도, 셀러리캡 제도를 두고 폐지를 주장한 구단도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되려면은 10개 구단 중에 7개 구단 이상이 이제 폐지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7개 구단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유지가 됐고요. 유지는 시키되 이 안에 제도를 좀 보완을 하자, 현실성 있게 좀 변화를 주자라는 의견이 많았고 일단 그래서 결정된 게 상한액을 올리자. 물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상한액도 매년 5%씩 이자 앞으로 3년 동안 올리자. 이게 또 찬성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5년은 동결이고 26년부터 이제 5%씩 올라서 143억 9,723만 원 내년이고요. 27년에 151억 1,709만 원, 27년, 28년에 이제 158억 7,294만 원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샐러리 캡 그 경쟁 균형세 이야기할 때 매번 제기됐던 것이 과연 이제 이 금액을 넘어설 때 어떻게 이제 제재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구단들도 뭐 이제 지난해 LG가 처음으로 이 경쟁 균형세 상한액을 넘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 발전 기금을 납부를 했는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뭐 야구 발전 기금 납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하향되는 거는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예전에는 2회 연속 초과를 하면은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을 했는데요. 맞아요. 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3년 연속, 3회 연속 초과 시 3회 연속. 1라운드 지명권이 9개 단계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1회 초과분이 50%일 때였는데 일단 30%로 경감됐고요. 맞아요. 2회 연속 초과 시에 이제 초과분 100%,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인데 이것도 경감된 것 같아요. 맞아요. 초과분 50%, 1라운드 지명권 하락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3회가 되면 이제 150%의 1단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이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100%의 유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3회까지 가야 이제 지명권이 그냥 하락되는 게 유지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약간 많이 솔직히 구단 쪽에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단들이 가장 부담을 느꼈던 게 기존 제도의 저 2회 연속 초과 시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이었거든요.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젠 3회 연속 초과니까 아마도 3회 연속 초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제 연속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2회 연속도 지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지명권이 2회 연속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언더캡으로 가고 언더캡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고 그럼 다시 첫 번째. 그럼 다시 첫 번째가 되는 거니까. 메이저리그도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키스가 한번 언더캡으로 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연속하면은 정적에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구단은 좀 더 이전보다는 아마 여유 있게 좀 선수단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근데 또 선수단 연봉이 올라가긴 하겠지만요. 약간 우리 저 비더 레전드의 우리 컴보 같은데요. 1컴보하고 빠지고 2컴보하고 빠지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러네. 우리도 3콤보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요. 3콤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게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신선한데 계약 총액 선정
기준이 개정이 됐다고요? 네, 이제는 뭐 어찌 보면 좀 꼼수로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4년 동안 뭐 150억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총액 특정에 막 100억 원을 몰아주거나 그렇죠. 뭐 80억 원을 몰아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 셀러리 캡의 구조, 팀의 페이롤 구조를 좀 인위적으로 쏠림 형상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가오는 겨울 FA 계약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평균으로 다 나눠서 셀러리 캡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단연 계약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그냥 나눠서 평균 금액의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서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네, 이건 또 이제 부분도 새로운 또 네. 규정이죠. 예외 선수 제도인데 이것도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 요 해당되는 선수들은 잠시 후에 한번 좀 네. 소개해 주시고요. 네.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 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돼서 산출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두고 만세를 부를 만한 구단들이 몇 구단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정말 묵직한 계약, 뭐 100억 원대의 계약에 그렇죠. 대한 부담이 이 예외 선수 제도를 통해서 많이 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7시즌 연속 있었던 선수는 되게 프랜차이즈 스타가 맞아요. 될 가능성이 높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구단의 간판 스타들 네. 그런 선수들은 좀 예외 규정으로 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름 좀 선수들을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뭐 LG 같은 경우에는 오지환 선수와 오지환. 6년 총액 124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오지환 선수가 일단 보장액이 100억 원이고 그렇죠. 나머지 24억 원은 인센티브예요. 그런데 24년도 오지환 선수의 연봉이 3억 원이었고 올해도 연봉이 3억 원입니다. 어허. 이 뜻은 계약 기간 6년 중에 어느 한 해에 이렇게 연봉이 몰아서 그렇죠.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의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몰아서 있는 해에 이 예외 선수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 예외 선수 제도는 뭐 7년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선수가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매년 또 이 선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씩. 해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이 지금 꽤 많이 있는데 LG는 오지환 그리고 뭐 정말 커다란 계약 하나는 류현진 선수와 8년 총에 170억 원 계약을 그렇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SSG가 최정 선수와 4년 총에 110억 원 이 계약을 하고 있고 삼성은 구자욱 선수와 큰 계약을 했는데 120억 원 계약을 했는데 네. 내년에 끝나요. 그렇죠. 하지만 아마 내년에 구자욱 선수를 예외 선수로 이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서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이렇게 묶으면 구자욱 선수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셀러리 캡상으로는 반으로 줄어드니까 또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고 KT는 고영표, 롯데는 박세웅, NC는 구창모, 두산은 양의지. 예, 이 선수들이 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그렇죠. 맺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 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이 이 예외 선수 제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LG 오지환, 하나 류현진, SSG 최정, 삼성 구자욱, KT 고영표, 롯데 박세웅, NC 구창모, 두산 양의지 선수 정도가 이 예외 선수 제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뭐 이게 어차피 이제 실효가 되면 시행이 되면 다 알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차제에 그냥 그 장기 계약하는 선수들 그걸 그냥 오픈하면 안 되나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요. 이제 예. 예를 들어 뭐 오지환이 올해 갑자기 예. 지정됐다. 그러면 올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냥 계약 발표할 때 뭐 예를 들어 120억이면 몇 년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공표를 맞아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되면. 샐러리 캡에 관한 것도 뭔가 일반 팬들이 확실히 그냥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뭐 계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추측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것보다 뭔가 뭐 KB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는 이 정도가 이렇게 좀 볼 네. 수 있는 이런 정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4+2년 총액 152억 원 계약을 맺었는데 네. 계약 첫 해였던 24년도에는 연봉이 3억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올해 연봉이 16억 원으로 좀 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16원보다 더 많이 받는 해가 있을 거예요. 있겠죠. 예, 총 계약 규모가 152억 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마 예외 선수로 묶어서 그러면은 이 셀러리 캡 장부 안에서는
반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메이저리그도 가끔 제가 중계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비시즌에 메이저리그 선수들 계약 나는 거 보면 옵션까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옵션이 재밌어요, 올스타 나갔다 얼마, 네, 맞아요. 뭐 개인 타이틀 얼마, 몇 경기 얼마, 타자는 몇 타석 얼마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밝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얼마를 받는지 명확히 잘 안 나와요. 그냥 계약 기간마다 연봉이라도 네. 물론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저도. 기재가 돼 있다면은 좀 더 이제 뭐 팬분들이 셀러캡 계산하기도 좋아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구단은 자신의 전략 노출 영입 전략 노출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는 우리가 있겠죠. 이해해는 이 선수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아무래도 FA 시장에서 소극적일 수 있어. 아하.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싫다. 뭐 이런 이런 근데 뜻도 이제 다 같이 없지 않은 것 노출되니까 같은데, 네, 다 같이 똑같은데 노출되고 뭐 있어요. 네. 유리지갑이에요 이제 네. 다 같이 알게 되는데 뭐. 네, 그래서 이게 계약 발표를 보면요. BFA 단연 계약이 특히 좀 그런데 어느 구단은 계약금과 연봉을 따로 그래도 발표를 하는 구단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구단은 그냥 보장액으로 다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발표할 때마다 달라요. 예, 어떤 구단은 계약금 몇 억, 연봉 몇 억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금 연봉을 합쳐서 그냥 보장액. 그렇죠. 보장. 예,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인센티브. 예. 최다 얼마. 네. 다 이제 네. 다 헷갈리게. 네, 네. 뭐 고용표 선수의 계약이 그랬고 박세웅 선수의 계약 발표가 좀 그런 식으로 났어요. 보장액 얼마, 계약금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따로 나눠서 나오진 않고. 그래서 근데 이건 또 계약이 좀 진행이 되면은 좀 유추는 돼요. 네. 연봉이 나오니까요, 매년.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될 거 다 알게 될 건데 차라리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총액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그 메이저리그처럼 뭐 디퍼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급유예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조만간 생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는 언젠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오타니 쇼헤어 같은 그런 디퍼 규모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언젠가는 물론 또 이제 계약을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 구단 그리고 모 그룹 이걸 또 면밀히 좀 살펴야겠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몇 년 지나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으로 봐야죠, 그렇게 예, 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하겠지만 저는 뭐 머지않아서 네. KBO도 디퍼 계약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경쟁균형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마지막에 있는 하한액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하한액도 좀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그래서 번이나 얘기했죠. 몇 네. 번이나 얘기했죠, 진짜. 사실 이 제도는 키움 히어로즈가 워낙 그렇죠. 다른 팀과 비교하면은 연봉 규모가 팀 페이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셀러캡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한 구단만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하한액이 도입이 됐고요. 사실 이 하한액 60억 6,538만 원.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거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근데 키움 히어로즈의 팀 페이롤과 매우 비슷한 별 차이가 규모입니다. 많이 안 별 나요. 차이가 안 나요. 올해가 생기긴 58억 했는데 작년에 네. 키움이 58억 원 정도였거든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작년에 키움이 24년도에 키움이 56억 7,876만 원이었습니다. 한 5억 5억 정도 예, 차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키움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가량을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제재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야구 발전 기금을 네. 예, 또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소년 발전 기금이네요. 1회 예. 미달 시에는 30%, 미달분의 2회, 30%. 예,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미달분의 50%.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네. 두 번 미달했다가 네. 한 번 연속이에요. 네, 이것도. 연속이야, 이거. 이것도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연속. 근데 지명권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아. 지명권과는 무관해요. 예,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과는 무관하고 유소년 발전 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웬만해선 그래서 저는 60억 원, 60억 6,538만 원 이상은 써야 돼. 61억은 써야 되는 거예요. 예, 61억. 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하한액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맞아요. 네. 그래도 도입됐다는 거에 일단은 저는 네. 네, 뭐 먼저 의미는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아니, 근데- 여기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도입이 됐다는 게 의미가 네. 있죠. 일단 그리고 앞으로 의미가. 계속 5%씩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하한액의 규모도 그만큼 또 올라갈 거다. 이게 누적이 되니까요. 저는 어차피 지금 하한액은
키움 때문에 있는 건데 저 네. 트윈스 몰강팬님 맞죠? 몰강팬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만약 송성문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송성문이 빠지면 키움은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송성문 선수가 포스팅으로 어디 가서 가면. 메이저리그에 가게 된다면 송성문의 6년 120원 계약은 없는 게 날아가는 되니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키움은 이걸 채워넣기 위해서 시장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면 뭐 기존 뭐 선수의 기존 선수들 연봉을 올려주는 많이 거 올려줘야 될 올려주든가.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올려줄 만한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인상을 그래도 많이 또 해주면. 골치 아프죠 사실. 네. 예, 진짜 인상폭이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죠. 고가 선정상으로 이 정도 인상폭이 아니었는데 예,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니 사실 평균이 지금 이제 그 올해 어쨌든 25년이 137억인데 60억이면 절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올렸어야 네. 되지 않나? 한 하한선이 70억 좀 낮긴 정도는 해요. 올렸어야 돼. 70억 정도 언저리든 맞아요. 절반은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찌 됐건 일단 뭐 만들어진 것만 해도 큰 의미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구단들이 좀 유리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돈을 좀 써라. 네. 써라. 네, 돈을 써도 괜찮아. 돈을 써라라는 느낌.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또 혜택을 받잖아요. 네. 어떤 선수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까? 아 일단은 앞으로 FA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아까 살짝 뭐 박찬호, 강백호 선수 얘기도 네. 했는데 어찌됐든 올해 이 예외 선수 제도 도입은 프랜차이즈 선수와 뭐 BFA 단연 계약이든 FA 단연 계약이든 이걸 맺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생겼어요. 네. 원소속 구단이. 그래서 사실 올해 다가오는 겨울도 다가오는 겨울인데 26 시즌이 끝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우르르 그렇죠. 쏟아져 나옵니다. 뭐 구자욱, 맞아요. 원태인, 노시환 와. 예, 이런 선수, 홍창기 이런 선수들이 우르르 나와요. 역대급 FA 시장이 1년 뒤에 열릴 수 있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오. 어쨌든 셀러리 캡 상한선은 올라갔고 그리고 원소속 구단이 FA가 된 선수를 좀 눌러 앉히기 있어서 좀 유리한 제도도 지금 만들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뜨겁게 진짜 네. 다가오는 겨울도 그렇지만 26년도 끝나고 겨울은 역대급 FA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27, 그러니까 26년 시즌 끝나고, 네, 끝나고, 기대가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 균형세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개정을 오늘 했고요.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저 내년 개막일을 지정을 했군요. 네, 내년 3월 28일? 네, 맞습니다. 야. WBC가 또 그렇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시 늦어졌죠. 네. 네, 시간이 늦어졌는데 정말. 참 이게 23년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WBC를 우리나라가 잘해서 아하. 2라운드도 가고 그렇죠. 미국도 가고 막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풍족해져요. 그렇죠. 정규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 네. 볼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맞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최근 계속 한 3회 연속이죠. 1라운드 네. 탈락을 하고 있잖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끝나버리면요. 그렇죠. 다른 나라 경기 보고 있다가 이제 정규 시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부디 내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미국도 가고 네. 그래서 풍성하게 또 실컷 WBC를 그렇죠. 즐기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시즌을 또 문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8강 가면 미국 간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 마이애미. 네. 네.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마 3월 초부터 지금 그 도쿄에서 네. 진행되는 이제 WBC 예선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해서 또 어차피 시범 경기가 3월 12일부터네요. 맞아요. 3월 초부터 아마 야구에 고픈 분들이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덩달아서 성적까지 잘 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